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선 연초에 태어난 스포츠 스타가 유독 많은 이유와 역대 1월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2024년 1월 출산율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머니백서 채널 구독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돈 되는 정보 받으세요. 2024년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1월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은 발표 때마다 최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서 새로운 뉴스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또 낮아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들리기도 할 텐데, 2024년 1월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한 부분은 2024년 출산율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셈입니다. 2023년 출산율이 0.72명이었죠. 2024년은 이대로 가면 0.6명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년 중 1월 출생아 수는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월에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낮아지다가 2021년 1월달이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1년 동안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유독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1월달 되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1월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1월 다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1월달 이 자체의 선도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 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최근 3년 1월 출생아 수만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4,637명, 2023년 1월 23,230명, 2024년 1월 21,442명, 2023년에 비해서도 약 8%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4년은)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기도 하지만은 감소폭도 컸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저출산이라고 난리치고 각종 지원책이나 대출 주택 관련된 이제 그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월달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작년 아마 3월쯤에 임신했던 아이들이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가진 대책들을 이제 쏟아내고 지원책들을 마련한 이후에 임신했다라고 봐도 되는데, 역시 이제 늘진 않고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1월 출생아 수는 왜 이렇게 이제 많을까요? 전체 1년 중에 1년이 보통 고르게 태어날 수 있는데 1월 달에만 유독 이제 출생아 수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잘 됐으면,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월생과 12월생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매년 1월생이 가장 많고 12월생이 가장 적을까요? 이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만 6세 생일이 속한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만약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2017년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7세 아동의 경우 1월생과 12월생은 거의 11개월 차이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친구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1월생과 12월생은 1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급생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기 초에, 특히나 이제 저학년 때는 7년 중 1년이면 약 14%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육 상태, 교육 수준 등 벌어지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1년을 더 잘하고 더 배운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12월생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은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사실 학업 성적을 가지고는 유불리를 그렇게 많이 가르진 않습니다. 근데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어려서 발육 상태가 좋은 애들이 아무래도 운동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기 교육으로 시작되는 운동선수 선발 과정에서 생일이 빠른 아이들은 우월한 발육 속도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각 종목의 대표 선수들 명단을 보면 1, 2, 3월생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이제 감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아드리안 바넷 박사팀이 호주의 럭비 단체인 호주 풋볼 리그 선수들의 생일을 분석한 결과 학기가 시작되는 연초가 생일인 선수들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에 태어난 선수들은 당초 예상보다 33%나 많았고 12월에 태어난 선수는 반대로 25%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바넷 박사는 키가 큰 아이들이 축구 경기 할 때 유리한 게 당연한 것처럼 1월에 태어난다면 연말에 태어난 것보다 거의 12개월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영국의 경우 가을에 태어난 아이가 축구와 아이스하키, 배구 등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영국의 이제 조사에서는 학기 초에 태어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자신감도 넘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월달에 입학할 때는 상대적으로 1월에서 2월생이 불리했죠. 1년 동생이면 거의 1년 가까이 차이 나는 동생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75년생인데 76년생도 이제 76년생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76년 1월, 2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만큼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어려서는 여러 가지로 운동, 학업 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태어난 시기에 따라 성공의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뭐 이 밖에도 다른 사례에서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을 살펴보면 대공황 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성공 가능한 재능보다는 당시에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만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집이 필요한 나이에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을 뿐인데 이후에 발생된 엄청난 수요로 수십 년 부동산 상승에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앉아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중산층 진입이 수월했고 거기에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였던 분들은 다주택이나 이런 걸 보유하면서 부자 대열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웠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태어났는지도 성공한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평범한 노력, 그러니까 비슷한 노력만 하면 평균 이상을 살아가는 데는 태어난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라고 늘 이제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 결과를 몰랐더라도 막연히 감으로는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1월생이 많고 연말로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생 아이를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부모가 약간 죄 지은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발언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1월생은 1년 중 가장 출생아가 수가 많은 달인데 2024년 1월생은 2023년에 비해 8% 감소했습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었으니 만약 1월 추세대로 2024년 출생아 수가 전체 8%가 감소한다면 출생아 수는 21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출산율 0.6명이면 30년마다 돌아오는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70%씩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0.6명의 의미는 부부 2명이 0.6명의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70%씩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세대, 3세대가 지나면 아마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보다 뭐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뭐 아마 환경 위기만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위기가 굉장히 이제 눈앞에 닥쳤고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는 뭐 정치권의 여야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큰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구를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수 시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이런 출산율이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뭐 가치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출산율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겹치고 있어서 사실 하나하나 이제 짚기는 어려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1월생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1월생이 1년 중에 가장 출생아 수가 많은 달이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쨌든 성장 시간을 훨씬 더 이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1월생들이 상대적으로 운동이나 공부나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어려서 그렇게 한번 갖게 된 자신감, 뭐 성취감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사람의 이제 어떤 내적 소양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부분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